5분 안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실장 찾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답니다.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성가족부 기조실장한테 좀 그거 확인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가부 장관의 행방이라도 좀 확인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지켜보실 국민 앞에도 너무 부끄럽고,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에 임하는 게 너무 도리인데요. 하루 종일 위원들이 요구에 대해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못하고 고발하라고 하고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 검증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장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를 엑시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의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시길 엄중히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양이원영 의원님,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발언할 분들 먼저 체크를 제가 두세 분 정도 받고 정리를 할까 싶은데. 네. 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다들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짧게 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요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가부 장관 또는 또 장관이 될 사람에게서 사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가위 회의장에 등장하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거나 심지어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하는 도중에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행 후보자는 드라마틱하게 아주 비겁하게 엑시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주 질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끝내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준비한 게 몇 곡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도 사실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장관 자리를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인 시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기 전에부터 중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전부터 중구의 각종 행사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충무로역 횡단보도 개통식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구에서 열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원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성평등원은 또 은평구에 있습니다. 근데 은평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까지 와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업무 시간에 진행을 한 거죠. 이런 사람이 여가부 장관으로 온다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장관 자리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범죄 혐의로 추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령에 대한 거든 배임에 대한 거든 아니면 재산 은닉에 대한 거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후보자도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는 정당하게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후보자가 도망간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네. 네, 여가부 장관 도망 2인 것 같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일관하더니 불성실하게 또 무책임하게 답변하더니 본인이 제출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제가 오전 질의부터 증권 거래 내역이라든지 어떤 지분 구조라든지 외환 거래 내역 등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저희가 국회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지 않았다면은 이 김행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아마 제대로 국민께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내일 속개와 더불어 김행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행 후보자 또한 그럴 자신이 없다면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 여가부를 이끌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또 국정감사도 치러야 될 텐데 또 앞으로 내년도 2023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에 여러 책임질 주무부처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부디 오늘 오전 10시에 만약 속개가 된다면 그 속개가 이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책임 있는 사퇴와 위원장께서도 책임 있는 법적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 예. 오늘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주식 파킹 문제가 명백하게 시누이와 또 남편 지인분한테 이제 주식을 넘긴 것은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 충돌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회사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누이한테 매각하고 또 남편 지인한테 매각한 건 통정매매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또 사업의 주도성, 또 사업을 통한 사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시누이와 배우자 지인한테 결국 이렇게 통정매매를 하게 된 거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서 초창기에 어려워서 이 주식을 팔려고 해도 팔 사람이 없었다.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운영 상황을 보면 창업을 해서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 흐름을 보면 매출이 2014년에도 매출에서 단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단기수익이 있었고 14년, 15년, 16년을 보면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2015년에 32억까지 올라가고요. 2016년에 38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단기 순이익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서 이 가치가 있는 어떤 회사로서 변모해 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이 재매입을 하는 과정도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시누이하고 그 배우자 지인분이 요청을 해서 매입을 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2018년 당시를 보면요. 아까 15년, 16년, 17년에 주식 그 매출액이 32억, 38억, 41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33억이고요. 2019년에 54억, 20년에 72억, 그 다음에 21년에 10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단기 순이익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누이나 배우자 지인한테 정확한 회사의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당초에 13년에 매각할 때 다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이 예. 좋은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좋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팔 이유가 없는데 그분들이 요청해서 팔았다 이건 저는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정 매매이자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